7화 선공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예고편에서 보았던 은호와 주연은 통합 3사 프로그램 캠페인장에서 만나게 되죠. 드디어 전남친 현우와 해리의 현남친이라고 해야 하나요? 세 사람이 함께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삼각관계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은 행사 내내 은호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그리고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은 이 상황을 놓칠 수 없다는 듯 은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합니다. 은호는 이미 주연의 존재를 알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자신과 해리의 존재를 눈치챌까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을 피할 수는 없기에 그의 악수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연의 눈에서 동공지진이 일어나며 무척이나 놀란 듯한 표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은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이건 뭐지 하는 듯한 당황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봅니다. 바로 해리에게 있었던 상처가 은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동일한 자리에 말이죠. 이 순간 주연의 머릿속에는 과거에 해리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주연은 은호가 해리성 장애를 겪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리가 행했던 말과 행동들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지고 미스테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리는 핸드폰이 있냐는 주연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요. 자신은 문명의 이기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다고 말이죠. 그의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하지만 주연을 찾아온 은호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현우를 피해 화장실로 달려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알 수 없는 해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쓰러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는 폰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 폰은 현재 강주연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현재 핸드폰은 꺼진 상태이기에 정확히 확인을 하지는 못한 상태이죠. 또 다른 장면에서는 해리와 연락이 닿지 않는 강주연이 관리사무소로 연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바로 주차관리소에는 해리라는 사람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유령의 인물인 것입니다. 주연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순간의 연속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자신과 만났던 해리는 누구이고 자신의 집이나 엄마가 있는 병원에도 함께 갔었는데 말이죠. 무언가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6화에서 해리가 관리사무소에 등록되지 않았던 이유가 나왔었죠. 바로 은호가 자신 때문에 죽은 해리 꿈을 이뤄주기 위해 특별히 관리사무소에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월급 같은 건 필요 없으니 그 자리에 앉아만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물론 관리소장도 처음에는 거절하는 듯 보였죠.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는 건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은호는 자신도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있기에 월급을 받을 수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죠. 아마도 관리소장은 해리 사정을 듣고 불법인 건 알지만 은호의 간절한 부탁에 허락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처음 해리가 주차관리소에 근무할 당시만 해도 또 다른 자아인 해리가 아니라 은호였는데요. 그래서 은호는 모든 사람에게 눈총을 받으면서도 새벽 프로그램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오후에는 주차관리소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자아인 해리가 등장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자신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단지 실체는 알 수 없지만 자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만 느끼고 있었던 것인데요. 어쩌면 해리가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현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한순간에 결별을 당한 것이죠. 그것도 단지 결혼하자는 한마디 말에 말이죠. 은호 입장에서는 8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졌을 텐데요. 아마도 이때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죠. 그 결과는 또 다른 자아인 해리의 등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7화에서는 주연이 부산에서 43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택시를 타고
해리의 집으로 달려온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해리가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왔을 거라 추측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해리 옆에서 주었던 핸드폰에서 은호의 모습을 확인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제쳐놓고 밤새 서울을 향해 달려온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여자친구인 해리와 현우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주연 입장에서는 100% 명확하지는 않지만 은호와 해리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게 될까요? 은호에게 화를 내며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까요? 그동안 주연이 보아온 해리의 모습은 누구보다 진솔하고 따뜻함이 느껴졌었죠. 또한 자신의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주차관리소에서 일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더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까지 하죠. 게다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자신을 좋아한다는 말까지 했었는데요. 주연의 캐릭터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게다가 나이에 비해 속이 깊은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그 또한 자신도 상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은호 또한 자신이 모르는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을까 싶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은호와의 만남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굳게 닫혀있던 주연의 마음을 열게 한 건 해리였죠. 어쩌면 이번에는 자신이 그의 상처를 보듬어 줄 차례라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은호가 더 많이 웃을 수 있게 두 사람의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호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일과 지하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죠. 은호는 현우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정말 행복했는데요.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자신이 인정하든 하지 않던 현우는 누가 봐도 너무나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죠. 한마디로 현우가 아깝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은호 입장에서는 현우에게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요. 그때마다 번번이 느끼는 건 난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좌절감이었죠. 은호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바로 주연이 주차관리소 직원인 해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말이죠. 상대의 레벨에 맞추기 위해 더 잘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요. 그가 바로 강주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연과 은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기존 만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주연은 은호가 스스로 모든 진실을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서서히 서로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스며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많은 시청자들이 바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